천도의 불길, 규모 7.0의 지진, 수십 년간 멈추지 않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버텨야 하는 철골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뼈대입니다. 이 철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2011년 후쿠시마가 증명했습니다. 반경 30km.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철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뿐입니다. 직원 150명.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 보성파워텍. 그런데 지금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업이익 1594% 증가. 16배입니다. 체코 원전 26조 원. HVDC 국책사업 72조 원. SMR 유치 소식에 주가 하루 29.82% 급등. 이 거대한 파도의 한가운데에 직원 150명의 이 회사가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한민국 에너지 인프라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저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8년간 원전 구조물 안전성 심사를 담당해 온 토마스 브레넌입니다. 캘리포니아산 오노플의 원전부터 조지아 보글 원전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구조물 기술 검토를 수행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한국 원전 기자재를 조사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원전 운영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계는 미국, 터빈은 프랑스, 핵심 기자재는 일본. 원전 기술의 진짜 심장부는 이 세 나라가 쥐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체코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를 모두 제치고 한국의 신규 원전 2기를 발주했습니다.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팀 코리아라 불리는 한국 원전 공급망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 깊숙한 곳에서 보성 파워텍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파고 들어간 순간 저는 한국 원전 산업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원전을 다시 짓지 못하고 있는지 그 답도 함께 찾았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자력 발전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돔입니다. 경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원자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만으로는 원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콘크리트 안쪽에는 수백, 수천 톤의 철골 구조물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철골이 수백 톤짜리 원자로 압력 용기를 떠받치고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 수십 킬로미터를 지지하고 비상 안전 시스템 전체를 고정합니다. 쉽게 말해 인체에 비유하면 콘크리트가 피부라면 철골은 뼈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장기가 무너집니다. 이 철골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 건축 철골과 완전히 다릅니다. 용접 하나를 해도 원전 전용 자격을 가진 용접사만 투입됩니다. 용접 이음부 하나하나를 비파계 검사로 확인합니다. 볼트 하나의 재질, 열처리 이력, 체결 토크까지 전부 문서로 추적됩니다. 하나의 원전에 들어가는 철골 관련 품질 서류가 트럭 한 대 분량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 KAPIC 내진 1등급입니다. 보성파워텍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모든 신규 원전 철골이 이 회사의 손을 거쳤습니다. 신고리 3호기, 4호기, 신한울 1호기, 2호기, 신고리 5호기, 6호기,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신한울 3호기, 4호기까지 한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차세대 원전 APR-1400의 뼈대가 모두 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신한울 3, 4호기 철골 공급 계약금만 561억 원입니다. 공급기간 5년 3개월,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입니다. 그런데 보성파워텍의 정체는 원전 철골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본업은 대한민국 전력 인프라의 뼈대 전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등성이를 따라 늘어선 거대한 송전탑을 보셨을 겁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로 보내는 대한민국의 전력 동맥입니다. 보성파워텍은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 송전탑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전력의 송전철탑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 국내 철골, 철탑 분야 1위입니다. 안산 본사, 충주 공장, 나주 공장. 세 곳의 생산 기지를 가동하며 대한민국 전력망의 물리적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앞에 지난 50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AI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삽니다. 챗GPT 한 번의 질문에 일반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이 소모됩니다. 엔비디아 GPU 수만 개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하나의 전력 소비량은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가 경쟁하듯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이들이 요구하는 전력량은 기존 송전망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답은 HVDC입니다. 고압 직류 송전. 기존 교류 송전 방식보다 손실이 적고 장거리 대용량 전력 수송에 유리한 차세대 송전 기술입니다. 이 HVDC 송전 선로에는 기존 송전탑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강관 철탑이 필요합니다. 500kV급, 높이 수십 미터, 무게 수십 톤에 달하는 초대형 구조물입니다. 동해안에서 싱가평까지 약 230km에 걸친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총 11개 공구의 강관철탑 약 417기가 필요한 이 사업에서 보성파워텍은 이미 1,100억 원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1차 244억 원, 2차 300억 원, 3차 235억 원. 연이어 공구를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2038년까지 송변전 설비에 72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2조 원.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약 1.2배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HVDC 송전망 건설에 쓰입니다. 보성파워텍은 이 72조 원짜리 국가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 수혜기업입니다. 실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보성파워텍의 매출은 771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 1,10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7.9% 증가입니다. 영업이익은 21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94% 증가. 16배입니다. 영업이익률 20%.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20%는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2025년 연간 매출은 1,400억 원에서 1,500억 원, 영업이익은 260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2019년에 기록했던 이전 최대 매출 1,116억 원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수주잔고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동해안 마이너스 싱가평 HVDC 강관철탑 1,100억 원 이상. 신한울 3, 4호기 원전 철골 561억 원. SMR 연구소 85억 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까지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연간 매출을 넘어서는 기업.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1970년 안산 반월공단의 작은 공장. 창업주 임도수.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매출 4억 원. 송전탑 하나를 만들면서 출발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초입에서 공장을 돌리고 가정에 불을 밝힐 전기가 필요했고 그 전기를 보내줄 철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용접하고 볼트를 조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983년 전국 품질기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합니다. 창업한 지 10여 년 된 중소기업이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은 겁니다. 1993년 다시 대통령상 금상. 두 번의 수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질입니다. 이 회사에게 품질이란 상을 받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송전탑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안전이고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철골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아무도 만들지 않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5개용 가스 차단기, 국내 최초 개발. 건식형 중성점 접지 리액터, 국내 최초. 건식형 블로 리액터, 국내 최초. H형 스틸폴, 국내 최초. 대용량 전선유주, 국내 최초. 낙뢰 표시기, 국내 최초.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전력 기자재가 10종을 넘습니다. 일본의 김포전기, 아사히전기, 이탈리아의 ABB SAC, 미국의 레이컴, 버트럴과 기술 제휴를 맺으며 해외 선진 기술을 흡수하되 그것을 국산화하고 독자 기술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50년간 반복했습니다. 2012년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철탑 하중 시험장을 준공합니다. 1000kV급 초고압 철탑을 자체적으로 하중 시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십억 원의 투자입니다. 직원 150명의 중소기업이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만든 철탑에 실제로 하중을 걸어서 어디까지 버티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가 품질에 목숨을 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50년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력 인프라가 성장할 때마다 이 회사의 철골이 원전 안으로 들어갔고 송전망이 확장될 때마다 이 회사의 철탑이 산등성이를 따라 세워졌습니다. 매출 4억 원에서 시작해 1980년 35억 원, 2012년 1000억 원을 돌파하고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임재왕 대표이사가 은탑산업 훈장을 수훈합니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성파워텍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올린 기술과 신뢰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이 두 과제가 인류를 동시에 압박하면서 한때 퇴출 대상이었던 원자력이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셧다운했던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재가동에 투자했고 구글과 아마존도 원전 전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럽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형 원전 APR-1400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2기 26조 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사우디 원전 수출 협상. 한국의 원전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전의 뼈대가 되는 내진 1등급 철골은 보성파워텍이 만듭니다. 이 인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새로 취득하려 해도 수년의 기술 축적과 엄격한 심사, 실제 납품 실적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50년간 원전 철골을 납품하며 쌓아온 공정 데이터와 품질 노하우. 이것이 보성파워텍이 가진 진짜 해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간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은 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주 공장에서는 풍력 발전 연계형 ESS를 구축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주파 수조정용 ESS 구축에도 참여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도 개발하여 KC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삼성 SDI,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함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ESS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전탑과 원전 철골이라는 전통적 사업 기반 위에 신에너지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얹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존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로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원, 도서 지역 전력 공급, 노후 화력발전소 대체. 활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2026년 2월 SMR 유치 소식이 전해지자 보성파워텍 주가가 하루 만에 29.82%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보성파워텍은 이미 SMR 연구소 철골 공급 계약을 85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SMR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내진 등급 철골을 만들 수 있는 이 회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8년간 미국의 원전 인프라를 봐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조지아 보글 원전 3, 4호기. 원래 140억 달러가 들 예정이었던 이 프로젝트에 3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예산의 2.5배입니다. 공기는 7년이 지연됐습니다.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원전 기자재를 만들 국내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40년 가까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숙련된 원전 용접공이 은퇴했고 내진 등급 철골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품질 관리 노하우가 단절됐습니다.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결정한 순간 공급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신고리, 신한우를 연속으로 건설하면서 원전 공급망을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기업이 50년간 기술을 유지하고 인력을 훈련하고 품질 기준을 갱신하며 그 공급망의 한 축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성파워텍이 가진 핵심 투자 포인트는 4가지입니다. 첫째, KPIC 내진 1등급이라는 사실상 독점적 인증. 둘째,
72조 원 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HVDC 국책 사업의 직접적 수혜. 셋째, 원전 르네상스에 따른 국내외 원전 건설 확대. 넷째, SMR이라는 차세대 원자로 시장의 선점 가능성. 이 네 가지 성장 동력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성 파워텍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화려한 브랜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화제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불이 켜지는 그 순간 그 전기를 보내주는 송전탑이 그 전기를 만드는 원전의 뼈대가 이 회사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1970년 안산의 작은 공장에서 매출 4억 원으로 시작한 회사. 55년이 지난 지금 원전 르네상스와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를 떠받치는 기업. 보성 파워텍의 이야기는 한국 제조업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술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묵묵하고 단단하고 정확하면 됩니다. 보성 파워텍은 그것을 반세기 동안 증명해온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회사들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